박지원 의원이 나라를 걱정하며 복지부 장관 등과 심각하게 논의하는데요. 대통령이 계속 2,000명을 밀어붙이기만 하니 벌어지는 사태라는 겁니다. 증언은 좋으나 충분히 점진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부 장관님. 네. 지금 의료 대란이 나왔어요. 내년에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의사를, 전공의를, 전문의를, 특히 군의관을 배출하지 못하는 해가 됩니다. 어젯밤 제 동생 아이가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응급실을 찾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김종인 대표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동네 병원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 8반을 꼬맸대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응급실입니다. 추석입니다. 대통령께서 딱 2,000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란이 나는데 소관 장관으로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응급의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에는 응급의료기관이 40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를 제외한 405개가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2개는 9월 1일부터 이제 24시간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응급실 붕괴라든지 폐쇄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발표는 보았어요. 네. 그 발표는 보았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해남반도 진도에도 응급실이 있지만 응급의료 전문의가 아니에요. 대개 공보이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공보이들이 또 보건소에서 데려가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님, 이 응급실 문제는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네. 전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결할 방안이 있어요? 작년에도 응급실 뺑뺑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국회에서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일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원론적 말씀을 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제 얘기를 좀 끝까지 해결할 방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의료 개혁을 한 것이 바로 그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물론 대통령실에서 부인했지만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네. 내년 의대 정원을 연기하자. 내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 내년은 아니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얘기였습니다. 2026년. 네. 예. 근데 2026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2,000명이라고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 내년에 끝까지만 좀 의사가 예. 끝까지 들으면 시간 가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마라. 불필요한 얘기 아니고 의사가 전공의가 전문의가 군의관이 안 나오면 이 나라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또 한 가지.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는데 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시골에서는 시골 요양원 하는 내 후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40%가 노약자들이 코로나 환자. 병원에 가니까 안 받아줘요. 링거를 맞으려고 해도 음압병실이 없기 때문에 차에서 맞는다. 박스로비드도 없어. 그런데 최근에 부랴부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입만 벌리면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은 K방역도 부인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하면은 나중에 이 원장한테 해가지고 답변해 보습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 질병관리청장님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잠깐만. 네. 코로나 대책 완전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치료제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도 네.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35만까지 간다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 대책은 뭡니까? 지금 코로나 환자가 35만까지 간다는 건 예측이었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상당히 꺾이고 있어서 35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예측을 얘기한 거지 우리가 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예측이라는 건 정확하게 항상 맞는 게 아니라서요. 아니 독도 지우기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뭐라고요? 이재명이 헛소리 한다고 괴담한다고 우리가 35만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저희가 예측을 한 건데 그 예측에 보다는 예, 훨씬 지금 잘 네.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응급실만 보면은 작년에도 이미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소위 뺑뺑이가 하는 게 나왔는데 그때도 많은 대책을 했는데 그때 언론을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 인력 확충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5년 의료 수급의 균형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거고요. 2026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행 계획에서 2,000명이라고 고시는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올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그 응급의료 전문의의 그 필요 누적, 그다음에 배후 진료의 제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추석 연휴 때 응급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장과 의견을 교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추석 명절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공이 앞으로 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 15년인데 그때 가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적어가 되고 의사 치료가 아쉽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개업을 해야 된다. 간호법이야. 그런데 개업도 못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으로 막고 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잘못된 보도고요. 저희가 그건 해명자를 냈고요. 그러니까 2035년에 수급 추계를 저희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의사수 감소 요인도 있지만은 고령화의 급증 추세로 인해서 입원 환자 수는 45%, 외래 환자는 13% 이상 증가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 활동 의사의 10%도 안 되는 10,000명을 충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2,000명 해라. 그럼 대통령이 우리 14세에 지금 국가에 제가 국가대학의 수능 폐쇄가 안 됐잖아요. 교수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의원님, 의사 증원을 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되 점진적으로 하자. 2,000명을 딱 정해놓고 타협해라. 죽어도 안 된다. 그럼 이게 문제야. 의원님,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응급실을 못 가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의원님, 그거는 과도하신 표현입니다. 국민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그 보도고요. 그 다음에 2,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법에 따라 가지고 보건 그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교육부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걸 뭐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이 왜 나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알았죠. 어떻게 됐든 보건복지부라는 건 그런 식으로 우려되라 안이하게 생각하면 곧 책임질 날이 온다.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5597-7745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5597-77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